자, 여러분들 잘 쉬셨나요? 자, 다음 시간 이제 이전 시간에도 뭘 배웠냐면 우리가 지금 잠깐 복습을 해보면 함수의 형태에는 11, 10, 01, 00 함수 이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입력값이 있느냐 없느냐와 출력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11, 10, 01, 00을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뭘 공부를 할 거냐면요, 함수의 적용 방법을 공부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 도대체 메인 함수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요걸 공부를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방법을 굉장히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함수의 적용 방법을 우리가 만드는 방법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함수 적용 방법 두 가지에는요, 이렇게 첫 번째 방법하고 두 번째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함수의 정의, 우리가 다른 말로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시죠? 잠깐만요. 색깔을 좀 지우고, 잘 보이는 색깔로 좀 해봅시다. 자, 함수의 정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기능이라고 합니다. 기능. 따라합시다. 기능. 자, 기능을 우리가 다른 말로 또 정의라고 하고, 정의를 또 다른 말로 기능이라고 해요. 함수의 기능. 자, 그 다음에 함수의 호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체크 포인트가 하나, 둘.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프로그램. 함수의 기능이 위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함수의 호출을 먼저 해라. 호출. 요런 순서대로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을, 함수 적용 방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위에 있는 기능과 호출 방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호출을 먼저 하고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그냥 바꾸면. 그래서 에러가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함수의 선언이 추가됩니다. 선언이 추가. 자, 이런 방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 자,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이것만이라도. 기능을 먼저 올려놓고 호출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방법으로도 함수를 만듭니다. 어떻게? 호출과 기능을 위에와 다르게, 이건 기능 먼저 호출이 두 번째잖아요. 근데 호출 먼저 하고 기능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난다. 그래서 이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선언을 다시 해준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이렇게 함수 적용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 자, 첫 번째 방법부터, 요 방법부터, 기능과 호출을 먼저 하는 방법부터 알아봅시다. 자, 함수의 적용 방법 1. 함수의 정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기능. 그 다음에 호출.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그래서 함수를 이런 기능이라고 했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함수의 기능을 정의한 문장. 그 다음에 호출. 정의한 함수를 호출하는 문장.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면, 기능을 먼저 위에 있고, 호출이 두 번째 있다. 이 얘기죠. 봅시다. 자, 요 함수를 가만히 딱 보세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프로그램의 컴파일 방향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운영체제가 가장 먼저 보는 함수는 메인 함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메인 함수. 자, 메인 함수에 딱 들어오니까, 함수에 호출이 있네요. 그죠? 호출. 자, 호출을 하려면 이 sum 함수가 위에 있어야겠죠? 기능. 이 함수의 정의, 기능이죠? 호출. 정의, 호출. 그죠? 기능 호출. 왜 그러냐면, sum 함수가 위에 있나? 있네. 그죠? 있어야 합니다. 밑에 있으면 안 되겠죠. 이 기능 부분이 밑에 있으면 안 되겠죠. 항상 먼저 처리가 되고 호출이 돼야 되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이 말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상을 먼저 차리잖아요. 그죠? 이 함수를 호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함수의 기능이 먼저 위에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호출을 해야 위에 있으니까 그걸 끌고 갖고 오는 거죠. 그죠? 이 sum이라고 하는 코드를요. 그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가 먼저, 운영체제가 메인 함수를 먼저 호출하기 때문에 컴파일 방향은 이렇게 되고 있지만, 메인 함수가 먼저 이렇게 호출이 되고 있죠. 그죠? 호출되고 있기 때문에 sum 함수는 반드시 위에 이렇게 기능이 정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수의 구조를 먼저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건데, 함수의 구조는 이렇게, 프로그램의 구조를요. 프로그램의 구조를 요 방향으로 본다면, 기능 우리가 다른 말로 정의라고 그랬죠? 함수의 정의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호출이 되는 순서가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함수를 적용할 수 있다. 자, 메인 함수는
운영체제가 먼저 호출을 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sum 함수가 호출이 되면 반드시 먼저 sum 함수의 기능이 있어야 호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자, 그럼 함수의 적용 방법 봅시다. 자, 메인 함수. 자, 지금 이게 요만큼이 뭡니까, 이거? 요만큼이 함수의 정의죠. 자, 그런데 색깔을 좀 바꿔서 입력값 있죠? 입력값 2개, 입력 있습니다. 함수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값 있고, 그 다음에 출력 있죠? 출력을 할 때는 반드시 리턴으로 해라. 자, 그리고 int를 출력을 해라니까 a하고 b가 int형으로 돼 있죠? int.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건 무슨 형태입니까? 함수 형태가 11의 형태죠. 함수 이름을 기준으로 입력값이 있고 출력값이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자, 리턴문이 여기 지금 2개가 있습니다. 함수 안에. 선생님, 리턴문 함수 안에는 리턴문이 하나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2개가 있죠?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얘 조건문이죠. 얘가 참일 때만 얘를 수행하는 거죠. 그죠? 얘가 참일 때만 얘를 수행하는 거예요. 리턴문이 2개 있지만 동작하는 건 리턴문이 하나밖에 동작하지 않아요. 자, 어떤 값, 이게 대소 비교를 하는 함수인데 맥스 값, 큰 값을 출력하는 함수죠. a하고 b를 입력받아가지고 a가 크면 a를 리턴하고 종료하고. 얘 수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a가 크지 않고 b가 큰 경우는 else잖아요. 그죠? else가 큰 경우는 맥스 값이 b다 해서 b를 리턴하고 그 함수를 종료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리턴문이 2개 있지만 하나만 동작하는 함수입니다. 그죠? if문 때문에요. 조건문. 조건이 참일 때만 동작하죠. 리턴문이. 자, 그렇고요. 자, 그럼 여기 지금 함수의 정의가 먼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물어봅니다. int i라고 하는 메모리 만들고 j라고 하는 메모리 만들어서 또 k라고 하는 메모리도 만들었죠. 숫자 2개를 입력하세요. printf로 모니터에 찍고 scanf로 키보드로 입력받은 값을 %i와 %j. %i는 여기 있고요. %j는 여기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10진수로 키보드로 10진수를 몇 개를 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뭐 4하고 3을 쳐가지고 키보드로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max ij를 호출합니다. 여기 호출이 있죠? 자, 먼저 호출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max라고 하는 기능이 위에 먼저 있어야 돼요. 기능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에러는 안 나는 겁니다. 자, 위에 있기 때문에 i를 어디다 복사합니까? a에다가. j를 어디다 복사하죠? b에다가. 그럼 지금 a라고 하는 메모리가 4가 들어가고 b라고 하는 메모리가 3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a하고 b를 대소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 a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코드만 돌아가죠. 그래서 return a. 자, 그럼 이 a를 어디다 리턴합니까? 호출한 영역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럼 지금 a를 돌려줬으니까 max i와 j는 어떤 값이 지금 돌려준 거예요? 리턴 받은 거예요. 4를 리턴 받은 거죠. a 값은 4니까. 그걸 다시 k에다가 넣습니다. 그럼 k 안에는 4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d와 %d 중 큰 수는 %d입니다. 자, i와 j 중 큰 수는 k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잠깐 스탑 시켜놨다가 이거를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저는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잉크 전체 삭제. 자, 다시 얘기할게요. 정리해볼게요. 자, 운영체제는 메인 함수를 먼저 호출하는데 이 메인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그 맥스 함수라고 하는 함수를 또 호출하고 있죠. 메인 함수 안에서 그 메인 함수를 호출하려면 메인 함수가 반드시 위에 있어야 된다.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k가 리턴 받았죠. 리턴 값을 k에다가 이렇게 받은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다가 받은 거죠. 그죠?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좀 헷갈리게 하고 있네요. 자, 원래대로 하면 이 리턴이 누가 됐든 이 리턴 문장은 맥스한테 호출한 영역으로 오게 되고 이 맥스 값이 맥스 ij가 어떤 값을 리턴 받았기 때문에 그 값을 k에다가 넣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k라고 하는 거를 왜 받았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그냥 여기 a를 리턴했으니까 여기서 a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죠. 자, 이 a하고 b는요
어디 영역에서 만들어졌어요? 맥스 함수 안에서 만들어졌죠? A하고 B는. 자, 헷갈리시나요? 자, 다시 좀 지워볼게요. 자, int A, int B. 그 변수의 선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맥스 함수 안에서 이루어졌죠? 여기 안에. 이 함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A하고 B라고 하는 메모리는 여기서만 쓸 수 있는 메모리입니다. 여기서만. 그럼 이 함수를 탈출하잖아요? A, B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를 뭐라고 하느냐? 해당하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 해서 지역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A하고 B가 지금 그 여러분들 값을 갖고 있지만 요 영역, 메인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A하고 B를 아무리 찍어내도 값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K로 받은 겁니다. K도 지역 변수죠. 메인 함수 안에서 쓰는 지역 변수. 맞죠, 여러분들? 메인 함수도 여기서부터 여기니까요. 맞죠, 여러분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지역 변수의 특징이에요. 이게 지역 변수. 지역 변수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K가 이렇게 맥스 값, IJ 값을 이렇게 K에다가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 함수의 결과를 메인 함수에서 쓸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의미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 이 함수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자, 지금 맥스 값이잖아요. 이걸 민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 A값, B값 두 개를 받아서, 만약에 A가 B보다 작으면 A를 리턴하고, else면 B를 리턴하면 되겠죠. 이 부등호 하나만 바꾸면 되겠죠. 관계연산만.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응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건 뭘 공부를 했냐면요. 함수 적용 방법, 그 첫 번째 방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의 기능을 먼저 만들어 놔라. 그 다음에 호출을 해라.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썸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위에 썸 함수가 있나? 있네. 그죠? 있죠? 먼저 있으니까. 에러가 안 납니다. 정상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요. 어떤 경우냐면 자, 이렇게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먼저 한 겁니다. 함수를 호출을 먼저 했다고요. 자, 우리가 함수의 적용 방법 1에 의하면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함수의 기능, 함수의 정의를 먼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의 호출을 해야 된다. 이 순서였잖아요. 그죠? 함수의 적용 방법 1이. 근데 지금 바뀌었죠. 함수의 호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함수의 정의가 있잖아요. 기능. 맞죠, 여러분들? 썸함수가. 자, 썸함수가 위에서 찾습니다. 썸함수가 있나? 없네? 그래서 에러를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나왔냐? 요 메인하고 인클루드 사이에 위에 썸함수가 있나? 없죠, 지금 현재. 근데 인내로 할 수가 있어요. 인내로. 어떻게? 여기다가 뭘 적어주면 됩니다. 뭘 적어줄까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뭘 적어주냐면요. 함수의 선언을 적어주면 됩니다. 함수의 선언. 따라합시다. 함수의 선언. 함수의 선언. 자, 우리가 변수의 선언은 int a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으로 막았죠. 그쵸? 세미콜론으로 막았습니다. 변수를 선언할 땐. 자, 다시 얘기할게요. 함수의, 자, 여기까지는 선언이라는 거죠. 변수의 선언. 자, 우리가 함수의 적용 방법 2를 지금 배우려고 하는데, 함수의 적용 방법 1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 이렇게 있으면 기능을 먼저 만들고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호출을 하게 되면 기능이 위에 있나? 이렇게 알아보는 거였어요. 맞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쓴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호출을 먼저 하고 기능을 아래다 뒀다는 얘기예요. 호출을 먼저 하고 기능을 아래다 뒀다는 얘기입니다. 호출을 했으니까 위에 보겠죠? 없네? 그래서 에러를 유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느냐? 두 번째 방법. 요 방법 중에 함수의 선언 부분을 추가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의 선언 부분은 변수를 선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미콜론을 치는데 뭐를 함수의 선언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봅시다. 바로 요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대로 보세요. 함수의 호출이 있고 기능이 있어요. 요것만 쓴 다음에 에러를 유발하는데 선언을 추가를 함으로써 에러를 없앴어요. 뭐냐? 요 함수의 요 부분을 원형이라고 하는데 요 원형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위에다가 넣어줘요.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으로 막아줍니다. 그럼 이게 바로 함수의 선언이에요. 함수의 선언. 그럼 이게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왜 이렇게 방법으로 하나요? 함수의 적용 방법 첫 번째처럼 적용 방법 첫 번째처럼 기능을 먼저 만들고 호출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함수의 정의, 그러니까 함수의 선언, 호출, 정의 이런 순서로 함수를 만듭니까? 자,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함수의 기능이요 100만 개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적용 방법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능 호출이니까 이 기능 영역에 이게 함수의 기능이니까요. 함수의 기능 영역이 100만 개가 올라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함수의 호출하는 부분. 직관적으로 함수가 몇 개 있고 함수의 리스트를 볼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근데 함수의 적용 방법이 두 번째로 하게 되면 이게 두 번째잖아요. 이렇게 함수의 리스트를 적게 되면 함수의 리스트를 이 선언이라고 한다면 함수가 몇 개 있고 이 함수의 이름만 직관적으로 봐도 입력값이 몇 개 있고 출력값이 어떻게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함수의 리스트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함수의 선언. 그래서 함수의 리스트를 보게 되면 직관적으로 함수가 몇 개 있고 이 프로그램엔 그리고 입력값이 몇 개 존재하고 출력값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직관력 때문에 이렇게 함수의 적용 방법 두 번째를 주로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뒤에 세미콜론을 친다. 우리가 만들 함수의 정의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함수의 샵 인클루드 밑에다가 여기 지금 샵 인클루드가 생략돼 있죠. 인클루드 뭐 스튜디오 .h 있죠. 그리고 메인 함수는 여기 있을 겁니다. 메인 함수 int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바로 뭐다? 선언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딱 보세요. 자, 함수의 선언입니다. 몇 개 있습니까? 함수의 선언이 4개가 있죠. divide 나누기, input 입력, output 출력, information 출력 뭐예요? 정보죠. 자, 그러면 함수의 선언 얘는 출력 있고 1. 자, 색깔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잉크색을 빨간색으로. 자, 입력값 있으니까 x, y, x, y 입력값 있으니까 1. divide 함수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출력도 W로 해라 하니까 11, 11의 형태입니다. 맞죠? 자, input 입력값 없고 출력값은 W로 int 있죠? 더블 있죠? 그러니까는 1, 0의 함수죠. 자, 그 다음에 output 함수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값 있고 출력값 없죠. void는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0, 1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void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함수 이름 앞에 출력 void는 생략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써주세요. 자, 얘 입력값 없고 출력값 없습니다. 그래서 0, 0입니다. 자, 이 입력 안에 void가 있는 경우는 생략을 해도 된다.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의 void도 생략해도 되죠. 자, 그래서 메인 함수도 1, 0의 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맞죠? 자, 그럼 이렇게 함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세미콜론이 다 붙었죠. 함수의 선언. 그죠 여러분들? 자, 이런 경우에 자, 지금 이 함수의 껍데기 더블 디바이드, 더블 x, 더블 y에 대한 함수의 선언이 이렇게 있지만 함수의 기능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너무 많아서 코드가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있죠. 그대로 이렇게 함수의 기능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함수의 정의 1, 1의 형태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봅시다. 더블 인풋 보이드라고 하는 함수의 선언이 이렇게 있는데 1, 0의 형태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더블 인풋 보이드가 1, 0의 형태로 함수의 정의가 요만큼 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void output 더블 x 함수의 형태 0, 1의 형태가 다음 메인 함수 아래에 void output 더블 x 0, 1의 형태의 정의가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void information void 00의 형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void information void 00의 형태가 이렇게 있죠. 자, 함수의 선언과 정의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함수의 적용 방법 두 번째 방법에는 어떻게 돼 있죠? 함수의 선언이 이렇게 있고 호출이 이렇게 있죠. 메인 함수 안에. 그 다음에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맞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 해보면 num1, num2 result 그러면 여러분들 num1, num2 result 메모리 만들고 num2 result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information 하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자, information 하면 저기 함수 호출하니까 이 information 영영의 형태예요. 입력값 없죠? 출력도 없죠. 앞에 받아주는 놈 없죠? 그대로 그냥 호출하는 겁니다. 볼까요? information. 자, 프로그램 시작. 그냥 프로그램 시작 띄우는 거예요. information. 뭐 만드니 누구 이렇게 쓸 수 있죠. information에다가 날짜, 뭐 만드니 누구, 뭐 코드 넘버, 버전 이름, 뭐 이렇게 information 정보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럼 그대로 information 정보가 들어갈 거고요. 첫 번째 실수 입력. 자,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받았는데 여기 왜 이게 없어요? 입력이 없어요. 내가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그렇게 설계해놨잖아요. 보이드로. 맞죠? 자, 이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나니까 선언을 보니까 함수가 위에 있나? 있네. 있죠? 그 다음에 아래로 다시 가서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합니다. 그랬더니 VAL이라고 하는 함수를 변수 하나 만들어서 scanf로 VAL을 하나 입력받고요. 실수를 하나 입력받아서 그 입력받은 실수를 리턴 올려줍니다. 자, 그럼 리턴 올려준 거 어디로 왔죠? 다시 돌아왔죠? 실수 입력받은 걸. 그래서 num1에 넣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키보드로부터 친 실수가 요게 뭐 예를 들어서 3.14다. 여기 들어간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실수 입력 봅시다. 자, input이라고 제가 자꾸 이걸 누르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헷갈리시죠? 자, input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호출하니까 다시 여기 또 호출했죠? 두 번 호출하려고 그러면 이 input 함수를 두 번 호출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메인 함수 안에서 이 scanf를 두 번 쓰고 싶으면 scanf 함수를 두 번 써야 되잖아요. 그죠? 코드도 두 번 써야 되고 코드 라인이 많이 줄었죠, 지금. 맞죠? 이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함으로 해서 요 코드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가지고 이 input 함수를 선언을 한 걸 호출하면 자, 이게 돌아오죠? 또 실수 하나를 입력받아서 그 실수를 주소에 넣고 그 값을 리턴한다. 자, 그러면 입력받은 실수를 뭐 예를 들어서 4.14로 리턴을 받았다면 그걸 다시 num2에 넣고 있죠. 그게 4.14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작업해주면 지금 현재 num1하고 num2가 완전히 메인 함수 안에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num1하고 num2를 가지고 divide를 호출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럼 divide 갑시다. 여기 divide 왔죠? 그럼 여기 num1의 값을 x에다 복사하고 num2의 값을 y에다 복사해서 VAL이라고 하는 값에 나누기 결과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return VAL 하죠. 그럼 리턴을 했으니까 다시 그 결과를 리턴해주죠. 일로 divide로. 그럼 그 결과를 리절트가 갖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럼 그 리절트를 아웃풋을 하죠. 아웃풋을 하면 리절트를 가지고 아웃풋을 하니까 자, 아웃풋 어디 있죠? 아웃풋 여기 있죠. 리절트를 x에다가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x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 아무것도 안 했죠. 자, 여러분들 이 함수가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잠깐 지워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이 구조를 가만히 보시면 일단 이렇게만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함수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아, 함수의 선언이 이렇게 있고 호출이 이렇게 있네요. 호출 맞죠? 그 다음에 호출 선언과 호출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아래? 이것도 지워야겠죠? 아래 요만큼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함수의 정의가 있죠.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호출의 형태를 가만히 보세요. 호출의 형태, 영역의 형태인 경우는 어떡합니까? 영역도 호출할 때 입력값이 없고 출력도 없죠? 출력도 없죠? 영역 형태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1영의 형태 호출하는 거 보세요. 호출할 때 입력 없죠? 자, 앞에 받아주는 출력 있죠? 1영입니다. 자, 호출할 때 1영 또 보세요. 받아주는 입력 없죠? 호출 있죠? 1영의 형태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호출 형태가 11의 형태인데 입력 있죠? 1. 호출도 있죠? 받아주는 형태. 리턴 받아갖고 돌아오니까 디바이드를 호출하고 리턴 해갖고 돌아오면 리턴트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웃풋 보세요. 아웃풋이라고 하는 함수는 원래 x하고 보이드니까
0, 1의 형태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0, 1의 형태. 자, 입력값 있죠? 출력값 없죠? 0, 1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 호출 형태도 선언과 정의에 맞춰서 이렇게 호출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똑같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왜 이 함수들을요, 이렇게 받아줍니까? 넘투로. 자,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인풋. 왜 받아줬냐? 넘투로. 자, 여기 지금 이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 이 VAL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변수는요, 지역 변수예요. 그래서 이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를 탈출하면 지역 변수의 메모리가 그냥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그쵸? 근데 그래서 VAL이라고 하는 변수를 리턴을 해주고 VAL은 사라지는 거죠. 그럼 리턴은 어떤 시점에 이루어지느냐? 이 함수를 호출하고 호출 결과가 끝나면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리턴. 이해가 되시겠나요, 여러분들? 리턴 VAL이었죠, 그죠? VAL을 넘어내 넣은 거죠. 왜 이렇게 받아준다고요? VAL은 요 영역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쓰기 위해서 메인 넘원 이렇게 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조금 수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교재를 좀 보시면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면요, 나중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모든 코드를 함수로 짜볼까?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지역 변수,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변수의 범위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공부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변수에는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지역 변수가 있고, 전역 변수가 있고, 뭐 정적 변수가 있고, 또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걸 공부해 보려고 해요.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변수의 종류와 범위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